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지 대신에 물 한 그릇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안내판도 없고요. 또는 공원에서 새와 말하는 것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한다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엉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꽤 평범한 관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재미있는 것도 있고요. 거꾸로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25번. 8월 말에 여러분께서 스페인 마을 부뇨르에 가신다면 확실히 보호 장비를 가져왔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그날이 토마티나라면 토마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엄청난 원데이 토마토 전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님 토마토 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개의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진답니다. 그러니 조심히 잘 피하세요. 24번. 생일 축하해. 이제 이 케이크의 얼굴을 박아 라는 말은 여러분이 멕시코에서 들으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생일 케이크를 받아서 맛있게 한 입을 먹으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케이크에 내리꽂을 거예요. 요즘 미국 결혼식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 눈엔 케이크가 너무 아깝네요. 23번. 독일에서는 25세 이상이며 독신인 경우 친구들이 종종 낡은 양말을 엮은 줄로 생일 파티에 안내하며 술과 함께 축하합니다. 양말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빨아두었기를 바래요. 22번. 미국에서는 내 손가락을 당겨봐는 위험하고 냄새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 독일에서는 손가락을 잡아당기기 혹은 핑거 하클리는 경쟁적인 게임입니다. 정말요? 상대방은 테이블 위에 가운데 손가락을 놓고 당겨야 하는데 너무 세게 당겨서 서로가 끌어당겨질 정도라니까요. 테이블 사이에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요. 21번. 휴가를 갈 예정이고 가능한 이 좋은 기분을 계속해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집에 나서기 전에 먼저 집에 앉아보세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고 불운을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20번. 영국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경우 신사가 까치에게 모자를 기울이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옛 이야기에 작은 새는 나쁜 징조를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일 새에게 모자를 기울이고 좋은 아침이네요 까치씨, 아내분도 잘 지내죠?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불운은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어설픈 영국 악센트는 선택사항입니다. 19번. 여러분이 덴마크에서 25세 혹은 그 이상이고 여전히 독신이라면 친구들과 가족은 여러분께 계피 막대를 던질 거예요. 이 이상한 전통은 16세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덴마크 향신료 상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삶을 약간 스파이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18번. 장미는 빨갛고 제비꽃은 파란색이지만 멕시코에서 누군가가 여러분께 노란 장미를 주었다면 이는 여러분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선 노란 장미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꽃다발을 선물하신다면 그냥 예쁜 빨간 장미 꽃다발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17번. 여러분께서 상사나 가족에게 인사를 할 때 침을 뱉는다면 꽤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의 마사이족에게는 악수를 하기 전에 서로의 손에 침을 뱉는 것이 옳은 행동이며 서로를 존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부족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운과 안전 여행을 기원하는 방식입니다. 결혼식에서도 같은데요. 신부에게 선의로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또한 그들이 거래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 바로 두세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16번. 여러분께서는 반짝이는 새 그릇을 신혼부부에게 선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독일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실제로 결혼식 전날 밤에 접시를 깬답니다. 폴터 아벤드라고 알려진 이 전통은 부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부부는 그 난장판을 함께 치우며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길에 접시 깨질 일이 더 많이 생길 테니까요. 15번. 베네수엘라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반드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늦는 것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티나 회의가 있을 때 몇 분씩 늦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행 티켓을 알아봐야겠어요. 14번. 제가 미국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셨죠.
봄이 다가오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펑스토니 필이라는 동물을 보고 모자를 쓰는 것은 어때요? 이 그라운드 허그 데이의 전통은 1887년 2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없던 시절이죠. 어떤 경우에나 이 털복숭이 동물이 땅에 그림자를 비추면 이는 겨울이 6달이나 더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13번. 만약 여러분께서 독신이며 눈에 띄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미혼 여성들을 수호하는 성인 세인트 캐서린을 기념하는 프랑스의 축하연을 좋아하실 거예요. 11월의 이날 25세 혹은 그 이상의 독신들은 싱글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초록색이나 노란색 모자를 씁니다. 아니 왜 다들 25살이지요? 모두 25살을 기념하네요. 이게 마감 같은 거라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아주 옛날에는 기대 수명이 28살이었을 때 25살에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2번. 올 새해에는 클락션과 샴페인 대신 가구를 창문 밖으로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남아프리카에서는 새해를 맞아 의자, 탁자 그리고 어떤 가구든지 창밖으로 내던지는 전통이 아파르타이트가 끝난 이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희망찬 시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과거의 슬픔이 담겨있는 집을 청소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명동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만족할게요. 11번. 그리고 가구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새해 빈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남미 전통에는 틀림없이 더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빈짐을 가지고 한 블럭을 걸어가면 다가오는 해에 희망과 새로운 모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행 가방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멋진 휴가를 보내기를 기원하고요. 10번. 사무실에서의 회의는 정말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사우나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우나가 전문적인 공간으로서 회의나 다른 중요한 모임을 하는 완벽한 장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운을 가져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9번.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일지라도 이 손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 꽤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청소하는 손으로 더러운 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은 식사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8번. 만약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화장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공포라면 인도에 가실 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화장지 대신 물을 사용해서 사적인 곳을 닦기 때문이죠. 서양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변기가 막히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닦을 때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의문이 남긴 하지만 그 점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답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7번. 태국에는 길거리 원숭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방콕의 로프리에서는 1년에 한 번 사람들이 약 3,000k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버려서 이 작은 친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원숭이 뷔페 축제를 열어줍니다. 원숭이들이 분명 열광하겠네요. 벌써 저기 한 마리가 오는 거 보이시죠? 6번. 결혼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재미와 웃음 그리고 축하를 상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결혼식은 그 큰 날을 한 달 전부터 신부가 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며칠 후 신부는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 달 동안 우는 것은 미래의 결혼에 대한 신부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행이네요. 5번. 미국이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기 전에 잔을 부딪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헝가리에서 어느 누구도 술집에서 혹은 저녁 식탁 주변에서 잔을 부딪히지 않습니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오스트리아인들이 헝가리인들을 물리치고 술잔을 부딪혀 축하한 이래로 헝가리인들은 이 전통을 그만두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헝가리인들이 짠 하고 잔을 부딪힌다면 건배 감옥이라도 가는 걸까요? 4번.
결혼식 전에 신부를 보는 것은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티동 사람들은 결혼식 3일 후에 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운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개 가족들이 신혼부부가 화장실을 아예 쓰지 않는지를 감시합니다. 이런, 그들이 얼마나 폭발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이건 신혼부부와 그 3일 중 누가 먼저 이기는지 보는 경주라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걸까요? 3번. 미국인들은 음료수에 많은 양의 얼음을 넣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곳에서 얼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얼음을 추가로 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한 콜라를 마셔야 할 거예요. 끔찍해라. 2번. 피지를 방문한다면 나무 그릇에 담긴 뿌리에서 추출한 즙을 담은 칵테일이 여러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카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음료에는 정신적 효과가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카바는 적당히 마시거나 그냥 레모네이드를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1번.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영국 글로스터에서는 더블 글로스터 거대한 치즈 바퀴가 쿠퍼스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그 치즈를 쫓아야 하죠. 누구든지 넘어지지 않은 채로 그 치즈를 잡은 사람은 치즈 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만약 통제불능의 치즈가 관중들로 가득 찬 길로 굴러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즈 전쟁이 벌어질 것 같네요. 다른 특이한 문화가 더 있을까요?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다른 문화를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밝은 면에서 멋진 영상들을 더 많이 확인해보세요.